안녕하세요. 윤예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장 민감한 주제인 하나인 학교폭력, 그 중에서도 왕따, 은따, 피해자가 겪게 되는 현실과 학폭이나 법적 대응을 준비할 때 어떻게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만 맡기고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미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만 피해를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 학폭 아님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행동이 학폭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그럴 만한 행위가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피해 학생의 오해라고 하면서 학폭 아님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난 중에 일어난 신체적 접촉이 학폭 아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또 진짜로 이렇게 학폭 아님 결정이 나오는 많은 것들이 은근한 따돌림, 이른바 은따의 경우에는 학폭 아님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 학생이 일반적인 상황을 민감하게 받아들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을 그동안 참아왔다가 피해 학생의 경우는 학폭을 신청하였는데, 이게 별 준비 없이 학폭을 신청하면 학폭 아닌 결정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돌림으로 인한 학교 폭력에서는 어떻게 학폭을 준비하여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일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날짜별로 정리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따돌림을 당했는지를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그날 바로 작성하고 사진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에 백업을 해놓으면 그날 적었다는 것들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식은 일기처럼 쓰는 것도 좋고 표의 형태로 쭉 적어 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은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2025년 7월 20일 반 전체에서 점심시간에 나를 두고 단체 채팅방에서 왕따는 말하지 마 이렇게 올렸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카톡 기록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부분. 아니면 언제 어디서 나만 빼고 어떤 일들을 했다. 그런 상황에서 차라리 사진을 찍어 둔다든지 핸드폰이 없다면은 그 부분을 본 친구와의 인스타 DM이라든가 카카오톡 대화를 통해서 증거를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은근히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단체 채팅방을 캡처해 놓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서 피해자가 없는 채팅방을 따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자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막 비웃는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한 증거, 비하 발언, 기피나 배제를 하라는 지시, 조롱 댓글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꼭 캡처해서 보관을 하시고 따로 꼭 저장을 잘 해두셔가지고 나중에 이 파일이 없어서 곤란해지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화창을 캡처할 때는 이 대화가 있었던 날짜와 참여자가 보이도록 캡처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좀 많이 좋습니다. 동급생 중에서 사건을 목격했거나 분위기를 아는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는데 이는 막 진술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상황이나 지속성에 대해서 진술해 줄 수 있는 피해와 무관한 제3자가 하는 이야기들을 녹음을 해놓거나 아니면은 이 대화를 하고 그 대화를 캡처해 놓는다든가 이러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운이 좋아서 진술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작성일, 그 진술자의 이름, 학교, 연락처 이런 부분들을 자필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따라든가 이 왕따의 행동들이 계속 반복돼서 발생이 되면은 담임교사나 학교 측하고 상담을 해놔서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그 상담에 기록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일자와 내용 같은 것들이 일단은 학교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두시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이라든가 문자 메시지, 카톡으로 상담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좀 남겨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따돌림을 당하는 학생들은 정신적 고통이나 불안, 우울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통해서 기록을 남기는 게 좋습니다. 학폭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나중에 있을 수 있는 민사 손해배상이나 이 형사 고소에도 이러한 부분들은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이나 보호자와 녹음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를 해서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이런 일들이 좀 부당하다고 느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반응을 녹음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해놓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학폭 피해 학생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제 찾기에는 힘든 증거인데, 혹시라도 어떤 신체적인 가해가 있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는 CCTV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학교나 경찰에 알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 같은 경우는 입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입증을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 사건이 지속적이고 집단적이라는 부분들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때에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모호한 주장만으로는 학교 폭력으로 인정될 수가 없고, 날짜별로 정리를 하고 이게 신뢰성 있는, 그러니까 조작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의 사진, 대화 내용의 캡처, 이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매우 좋습니다. 학교 폭력은 사실 단순히 친구들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증거가 없으면 피해는 인정되지 않고, 이 가해자뿐만 아니라 이게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준비를 하시려면 사전에 그 학폭 관련 변호사와 꼭 상담을 하시고, 신고하시기 전에 증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증거 수집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아이가 뭐 은따를 당하고 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전문가랑 상담을 하시는 것이 우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